안녕하십니까. 뇌질환 환자의 간병이 편해지는 한약치료, 간편 한약치료 네 번째 편 마지막 편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치매 외에 선망에 대한 억간산의 도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관련 증례들을 몇 가지 소개하면서 어, 뇌질환 환자들에게 활용이 되고 있는 억간산의 어, 활용 사례와 근거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뇌질환 환자들의 선망에 주목해야만 하는 이유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환자에게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 뇌질환 환자들의 선망은 치료를 방해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환자분들이 이 선망을 하게 되면서 몸을 폭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환자 자신이 다칠 수가 있으며 또 낙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환자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억제제를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물리적 억제를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은 재활 치료에 방해가 되고 또 가장 문제되는 것은 환자의 인권 자체에도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1편에서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항정신병 약을 활용하다 보면 환자들은 그 항정신병약에 따른 과진정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결과로 고령자에 대한 그 항정신병약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과진정이 발생하면서 활동성이 저하되고 그 활동성 저하는 누워 있으면서 발생하게 되는 뭐 요로 감염이라든가 또는 흡인성 폐렴 같은 것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또 과진정된 상태에서의 운동 치료 등이 진행되면 됨에 따라 낙상 사고 같은 것이 발생할 우려까지도 있게 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요. 이제 본격적인 어떤 기타 뇌질환들에서의 증례를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첫 번째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그 ICU, 우리가 이제 중환자실에 환자들을 모시게 되죠.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지 않게 되면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ICU 환자 중에서 ICU 입시를 했습니다. ICU에 입시를 해 있는 상태인데, 지금 계속 선망 같은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진정제를 이제 투약하는데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런 진정제 투약에 따라서 진정이 되고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겠지만 이 진정이 불충분했던 분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었던 환자들 13명에게 이제 억간산을 투약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뭐 의식이 잘 없는 사람들이 약을 잘 먹느냐 이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이유로 우리 중환자실에서는 이제 콧줄이라고도 부르죠. 이제 L 튜브를 코에 넣어서 식사를 하게끔 하는데요. 이 억간산도 물에 녹여서 L 튜브를 통해서 투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총 13분의 환자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뭐 다양한 질환들로 인해서 심장 질환도 있었고요. 간 이식 후에도 이런 분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발생하게 된 이런 그 진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 선망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진정이 되지 않았다. 억간산을 사용해 봤더니 총 효과 판단을 했을 때 13케이스 중에 11케이스가 아주 좋은 효과를 보였던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결국 유효율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유효율이죠. 이제 이런 환자분들에게는 사실 무작위 대조시험이라고 하는 위약을 쓰는 가짜 약을 쓰는 연구를 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증례 보고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증례를 보시면요. 다음 연구는 뇌졸중, 우리가 흔히 아는 중풍이라고도 부르는 질환이죠. 뇌졸중 후 선망을 보이는 환자분들에 대한 증례 시리즈입니다. 이 연구도 역시 앞서 연구와 마찬가지로 억간산을 투약한 전후를 비교해보는 방식으로 활용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급성 중풍, 급성 뇌졸중이 발생을 하게 되면 발생 4일 이내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될 수 있죠. 그 첫 시기에서 보면 선망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격성을 보이다가 다치기도 하고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대한 굉장히 진정을 시키는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뇌졸중 환자들은 특히나 더 과진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억간산을 1일 3회로 총 77명의 뇌졸중 후 선망을 보였던 환자들에게 투약을 했더니 첫 번째로 우리가 선망을 이제 선망의 정도를 측정하는 스케일이 있는데 그 평가표가 바로 데릴리움 레이팅 스케일이라고 해서 DRS 스코어입니다. 이 DRS 스코어가 억간산을 복용하기 전에는 이 중위값, 네, 중간값이 15점이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좋지 않은 겁니다. 투약을 하고 나니까 또는 그러니까 투약을 하고 나서 퇴원 시 또는 5일 차쯤에 됐을 때 보니까 점수가 딱 반으로 15점에서 8점으로 줄어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초록색 박스 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중요시하게 제가 강조드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진정을 하면서도 과한 진정, 과진정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억간산으로 인한 과진정이 얼마나 있었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억간산으로 인한 진정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자, 여기서 보시면 오버세데이션 듀토 요쿠간산. 네, 일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쿠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억간산으로 인한 과진정이 단 한 케이스도 일어나지 않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각 개별 케이스들의 DRS 스코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분 다 우하향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하지만 단 한 케이스만 거의 변화가 없이 이렇게 변화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 매우 좋은 효과를 보이면서 호전이 되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지금까지 해서 이제 치매 외의 다른 상황, 뭐 뇌졸중이라든가 중환자실에서의 그런 상황들까지도 바로 보여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임상에서 활용했던 경험에서 억가산을 활용해서 치료를 했던 경험들을 같이 공유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케이스는 치매 케이스입니다. 루이소체 치매. 두 번째 우리 영상을 보시게 되면요. 아니죠. 세 번째 영상입니다. 세 번째 영상을 보시게 되면 그 치매 환자에게 대한 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루이소체 치매 환자에서 일본의 어떤 그 치매 가이드라인에서도 루이소체 치매 환자의 선망에 대해서는 꼭 우리가 선망이나 수면 장애에 대해서는 억간산을 활용해 봐라라고 권고했던 것을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케이스가 거기에 해당하는 케이스입니다. 보시게 되면 69세 남성이었고요. 이 환자의 주소증은 야간 선망과 판시 수면 장애였습니다. 이 환자는 원래 5년 전에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이 됐었지만 실은 이제 1년 전쯤 이제 이 증례를 맞이하기 1년 전쯤부터는 폭력과 불면 환시가 굉장히 심했고요. 그러면서 여러 이제 진단을 하면서 봤을 때 환자분이 전신 강직도 심했고 이래서 루이소체 치매로 진단하는 것이 더 맞겠다라는 임상 소견의 하에 루이소체 치매로 진단이 바뀌었던 사례입니다. 이제 저희 쪽에 내원하시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격 성향이 심해져서 요양원에 입원해 있었지만 주변 환자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다른 병원에 갔었는데 이분이 꼭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정신병약을 썼다 하면 재차 과진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정신병약을 더 이상 쓸 수 없다라는 판단 하에 저희 그 의료원으로 전원을 오시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이분에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양약 치료를 그대로 하면서요. 억간산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자 입원을 해서 한 15일 정도 치료를 하니까 환각과 선망이 현저히 감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계속해서 잠을 자지 않고 계속해서 이상 행동을 보이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억간산 투약하면서 점점 수면 시간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환각과 선망은 15일 차에 현저히 감소를 하게 되었고 이 그림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총 수면 시간은 이번 3일 차에서부터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전혀 그 과진정을 일으킬 수 있는 항정신병약을 사용하지 않았었고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억간산을 통해서 환각과 선망이 줄고
밤중 수면 행동 이상도 감소하게 되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증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증례입니다. 다음 증례는 뇌졸중, 오늘 소개했던 뇌졸중 환자의 수면 행동 이상에 대한 증례인데요. 이 환자는 82세 남성이고 잠꼬대로 헛소리를 하고 신음소리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이런 양상을 보였던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이제 8년 전 사실 뇌졸중이 한번 있었고요. 그해 4월 25일에 우관신 소력 그리고 발음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있어서 이제 중뇌와 시상 후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고 동시에 수면 행동 이상이 발생을 수면 행동 장애가 와서 재활 치료를 위해서 이제 저희 한방병원에 입원을 했던 경우입니다. 자, 이분에게도 이제 억간산을 이제 입원하자마자 투약을 하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수면 행동 이상의 그 정도를 10점 여기 지금 왼쪽에 보시면 그 수면 행동 이상의 점수를 이제 매기게 되는데 거의 뭐 서 있다, 또는 앉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매기는 스케일이 있거든요. 이 스케일을 이용해서 우리가 4점 만점의 상황에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4점 만점으로 봤을 때 이 환자는 3점으로 치료가 시작되었던 것이고요. 이런 그 빈도수, 이런 수면 행동 장애의 행동 이상의 빈도수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환자분 보호자에게 이제 물어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첫날은 이 스케일상 3점, 그리고 중증도상에서는 10점 만점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점차 억간산을 투약하면서요. 보시게 되면 4일차에 완벽한 급격한 호전이 한번 있었고 다시 한번 증상이 증가했다가 다시 5일차 이후로는 점차 증상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18일차에 돼서는 굉장히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고 10점 만점으로 봤을 때 빈도는 2점까지, 그리고 스케일상 그러니까 이 평가 지표상에서는 4점 만점에 1점까지 억간산을 활용한 치료를 했을 때 이런 수면 행동 이상이 감소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증례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사용되었던 약들을 보시게 되면요. 고혈압약, 이상지질혈증약, 인지장애 개선약, 뇌기능 개선약, 항혈전제가 사용되었을 뿐 우리가 항정신병약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진정 같은 이런 부작용도 없이 수면 행동 이상만 치료를 할 수 있었던 사례에 해당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했던 뇌질환 환자의 간편 한약 치료, 간병이 편해지는 한약 치료에 대한 내용 소개를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한약으로 치료가 되느냐라면서 굉장히 놀라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은 이런 약들이 수시로 우리에게 많이 활용이 되었던 약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활용해서 한약 치료를 진행함으로써 뇌질환 환자의 삶의 질도 훨씬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 영상을 통해서 한 번쯤 이제 알아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런 영상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쯤에서 오늘의 제가 준비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